네 아들도 내 뱃속에서 나왔다는 걸 알면서 그랬느냐? 마님이 피를 토하며 쓰러졌습니다. 곁에는 첩이 올린 인삼차가 있었어요. 그런데 숨이 끊어지기 직전 마님이 첩의 손목을 움켜쥐며 웃었습니다. 모두가 얼어붙였어요. 마님이 가쁜 숨으로 속삭였습니다. 내 아들도 내 뱃속에서 나왔다는 걸 알면서 그랬느냐? 그 말을 끝으로 마님의 손이 풀썩 떨어졌습니다. 이게 대체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의 표정을 상상해 보십시오. 방 안에 있던 모든 이들이 숨조차 쉬지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첩 홍매는 손목에 아직 남아있는 마님의 체온을 느끼며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아니에요. 이건 제가 아니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비명 같았습니다. 대청마루에서 들어온 가장 김진사가 방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부인. 그의 외침이 사랑채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본처 윤씨 마님은 이미 숨이 끊어진 뒤였습니다. 눈은 반쯤 감겼고 입가에는 핏자국이 선명했습니다. 그 옆에 놓인 백자 찻잔, 아직도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홍매가 올린 인삼차였습니다. 홍매는 매일 저녁 마님께 차를 올렸습니다. 3년 전 이 집에 들어온 뒤로 단 하루도 거르지 않았습니다. 마님께 잘 보이기 위해서였을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을까요? 그건 아무도 몰랐습니다. 다만 지금 이 순간 모두의 눈에 홍매는 마님을 독살한 범인으로 보였습니다. 종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계집년이 마님을 죽였어. 내 진작 수상하다 했어. 기생 출신이 양반가에 들어오더니 끝내 이런 짓을. 목소리들이 점점 커졌습니다. 홍매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아니에요. 아니라니까요. 저는 그저 말끝을 잇지 못하고 그녀는 흐느꼈습니다. 김진사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홍매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과 동시에 깊은 의심이 서려 있었습니다. 홍매, 네가 정말... 그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홍매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을, 저는 정말 아무것도. 하지만 그 순간 마님의 마지막 말이 방 안을 맴돌았습니다. 내 아들도 내 뱃속에서 나왔다는 걸 알면서 그랬느냐. 도대체 무슨 뜻이었을까요? 때는 3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한양 북촌의 김진사 댁. 대문이 활짝 열리고 가마 하나가 들어섰습니다. 가마에서 내린 여인은 23세 홍매였습니다. 기생 출신이었지만 얼굴이 빼어나고 재주가 있어 김진사의 눈에 들었습니다. 진사는 그녀를 첩으로 들이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그 시절 양반가의 기생 출신 첩이 들어온다는 건 어떤 의미였을까요? 본처에게는 치욕이었습니다. 집안의 수치였습니다. 더군다나 윤씨 마님은 명문가의 딸이었습니다. 혼인한 지 15년, 자식도 없이 살아온 그녀에게 젊고 아리따운 첩의 등장은 칼날 같은 일이었습니다. 홍매가 안채로 인사를 드리러 갔습니다. 마님, 천한 몸으로 이 집에 들게 되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녀는 정중히 절을 올렸습니다. 하지만 윤씨 마님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차가운 눈으로 홍매를 위아래로 훑어볼 뿐이었습니다. 그 시선이 얼마나 매서웠던지 홍매는 절을 한 채로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일어나거라. 마님의 목소리가 떨어졌습니다. 홍매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습니다. 마님의 얼굴에는 어떤 표정도 없었습니다. 분노도 슬픔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얼음장 같은 냉기만이 흘렀습니다. 이 집의 규칙을 알려주마. 첫째, 나를 보면 반드시 절을 올려라. 둘째, 나보다 먼저 밥상을 받지 마라. 셋째,
사랑채에 함부로 가지 마라. 그리고 넷째, 마님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내 눈에 띄지 말 거라. 홍매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네, 마님. 그녀는 다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님은 더 이상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손짓으로 물러가라는 신호만 보냈습니다. 홍매는 뒷걸음질 치듯 방을 나왔습니다. 문 밖에 서서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손이 축축하게 젖어 있었습니다. 그날부터 홍매의 고된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마님은 사사건건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밥상을 늦게 올렸다고, 청소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옷깃이 흐트러졌다고. 매일 같이 꾸지람이 이어졌습니다. 홍매는 참았습니다. 이 집에서 살아남으려면 참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생 출신이라는 꼬리표는 벗을 수 없었고, 진사의 총애도 언제까지 이어질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홍매는 마님께 인삼차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마님께서 몸이 좋지 않으시다는 얘기를 듣고 정성을 다해 차를 다렸습니다. 처음에 마님은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홍매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저녁 같은 시간에 차를 올렸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지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님이 처음으로 그 차를 마셨습니다. 맛이 괜찮구나. 마님이 말했습니다. 홍매는 그 한마디에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마님. 그날 이후로 마님은 홍매의 차를 받아 마셨습니다. 냉대는 여전했지만 그래도 작은 희망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홍매는 혹시 마님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풀릴까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홍매는 진사의 방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석 달 뒤, 그녀의 배가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를 가진 것입니다. 이 소식이 안채에 전해지자 마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15년 동안 아이를 갖지 못한 그녀에게 첩이 아이를 가졌다는 소식은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홍매는 산실에서 아이의 첫 울음을 들었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10달을 기다린 끝에 그녀는 드디어 자식을 품에 안을 수 있었습니다. 작고 보드라운 손이 그녀의 손가락을 꼭 쥐었습니다. 홍매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제 이 집에서 내 자리가 생기는구나. 기생 출신이라는 멍해도, 마님의 냉대도 이제는 견딜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기쁨은 사흘도 가지 못했습니다. 3-7일도 되기 전에 마님이 산실로 들이닥쳤습니다. 뒤에는 김진사와 집안 어른들이 따라왔습니다. 홍매는 아이를 꼭 안고 있었습니다. 마님, 무슨 일이십니까?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마님은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 아이를 내놓거라. 여러분, 그 말을 들은 홍매의 얼굴을 상상해 보십시오. 핏기가 싹 가시고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아니 됩니다. 이 아이는 제 자식입니다. 홍매가 아이를 더욱 꼭 껴안았습니다. 하지만 마님은 단호했습니다. 이 집안의 대를 이을 아이는 본처의 소생이어야 한다. 김진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홍매, 이건 집안의 명예가 걸린 일이다. 네가 낳았지만 호적에는 마님의 아들로 올린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홍매가 소리쳤습니다. 제가 10달을 베고 이 아이를 낳았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마님이 손짓을 하자 유모가 다가와 아이를 빼앗으려 했습니다. 홍매는 필사적으로 버텼습니다. 안 돼요. 내 아들이에요. 하지만 힘으로는 당해낼 수 없었습니다. 유모가 아이를 빼앗아 마님께 건넸습니다. 마님이 아이를 받아 안았습니다. 그 순간 홍매는 온몸에 힘이 빠져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돌려주세요. 제발, 제 아들을 돌려주세요. 그녀의 목소리는 이미 울음이었습니다. 마님은 아이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이 아이는 내 아들이다. 너는 이 아이를 키우는 유모일 뿐이다. 명심하거라. 그날부터 홍매의 삶은 지옥이 되었습니다. 아들은 사랑채에서 자랐습니다. 마님의 아들로 집안의 도련님으로 자랐습니다. 홍매는 그저 아이를 돌보는 하녀 취급을 받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아이 옷을 입히고 밥을 먹이고 밤에 재우는 일. 친엄이지만 어미라 부를 수 없었습니다. 아이는 홍매를 유모라 불렀습니다. 어느 날 아이가 3살 무렵이었습니다. 홍매가 아이 곁에서 자장가를 불러주고 있었습니다. 아이가 그녀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유모, 나는 왜 어미가 없어요? 홍매는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도련님께는 마님께서 계시지 않으십니까? 아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마님은 무서워요. 유모가 내 어미면 좋겠어요. 그 말에 홍매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돌아서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밤마다 홍매는 이불을 적셨습니다. 제 손으로 낳은 자식인데 왜 남의 자식처럼 대해야 합니까? 왜 어미라 부르지 못하게 합니까? 원망이 쌓였습니다. 마님을 향한, 진사를 향한, 이 집안을 향한 원망이. 하지만 그녀는 참았습니다. 아이 곁에 있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아이의 얼굴을 볼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했습니다. 세월은 흘러 아이가 5살이 되었습니다. 홍매는 여전히 유모로 살았습니다. 마님은 아이를 자신의 방에서 재우기 시작했고, 홍매는 점점 아이와 멀어졌습니다. 하루는 아이가 홍매를 지나치며 고개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도련님, 저예요. 홍매가 불렀지만 아이는 그냥 갔습니다. 마님이 뒤에서 차갑게 말했습니다. 도련님께 함부로 말을 걸지 마라. 내 주제를 알아라. 그날 밤, 홍매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가슴 속에 쌓인 분노가 끓어올랐습니다. 내가 낳은 자식인데 왜 남처럼 대해야 합니까? 왜 나는 어미가 아닙니까? 손톱이 손바닥에 박히도록 주먹을 쥐었습니다. 마님이 밉고 또 미웠습니다. 아니, 미운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죽여버리고 싶었습니다. 며칠 뒤 홍매는 장터에 나갔습니다. 집안의 심부름으로 약재를 사러 간 길이었습니다. 장터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떡 파는 소리, 생선 파는 소리, 온갖 소리가 뒤섞였습니다. 홍매는 멍하니 걸었습니다. 그때 한 모퉁이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 신기한 약이 있어. 어떤 병이든 낫게 하는 약, 어떤 병이든 만들어내는 약. 홍매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어떤 병이든 만들어내는 약? 그녀는 그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좁은 골목 안쪽에 초라한 천막이 쳐져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허름한 옷을 입은 사내가 앉아 있었습니다. 얼굴은 갓으로 가려져 보이지 않았습니다. 앞에는 작은 약병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사내가 홍매를 보더니 희죽 웃었습니다. 부인, 무엇을 찾으시오? 홍매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미 마음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저, 사람을 병들게 하는 약이 있다고 들었는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있어. 하지만 값이 비싸오. 그리고 위험한 물건이오. 홍매는 품속에서 은자 몇 양을 꺼냈습니다. 이걸로 되겠습니까? 사내가 은자를 받아들고는 작은 병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이것을 조금씩 음식이나 차에 타시오. 한 번에 많이 타면 바로 죽소. 조금씩 오래 먹이면 서서히 병들어 가오. 홍매는 떨리는 손으로 병을 받았습니다. 그 작은 병이 얼마나 무거웠는지 모릅니다. 사내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 가지 충고하자면 부인. 한번 이 길로 들어서면 돌이킬 수 없소. 홍매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병을 품속 깊이 감추고 돌아섰습니다. 장터를 벗어나 집으로 향하는 길, 그녀의 손은 멈추지 않고 떨렸습니다.
여러분, 이 순간 홍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원망과 분노가 이성을 집어삼켰을까요? 아니면 마지막 순간까지 망설였을까요?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그날 밤 홍매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품속에는 죽음을 담은 작은 병이 들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날 밤 홍매는 자신의 방에 혼자 앉아 그 병을 꺼내 보았습니다. 촛불 아래에서 병이 음산하게 빛났습니다. 손을 뻗으면 마님을 없앨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를 되찾을 수 있을까요? 아이가 다시 자신을 어미라 부를까요? 아니면 이미 늦은 걸까요?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밤은 깊어갔고 촛불은 점점 꺼져갔습니다. 홍매는 병을 꼭 쥔 채 결심을 굳혀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이 왔습니다. 홍매는 손이 떨렸습니다. 부엌에서 인삼을 다듬고 물을 끓이고 차를 우리는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3년 동안 매일 밤 올렸던 차, 오늘만큼은 달랐습니다. 품속에서 작은 병을 꺼냈습니다. 장터에서 구한 그 약이었습니다. 병뚜껑을 열자 이상한 냄새가 풍겼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홍매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순간 그녀의 머릿속에는 무엇이 스쳐 지나갔을까요? 아이를 빼앗긴 그날의 기억이었을까요? 유모라 불리며 친아들 곁에서 얼어붙어야 했던 수많은 밤들이었을까요? 손끝에서 약이 차 속으로 떨어졌습니다. 한 방울, 두 방울. 백자 찻잔 속 맑은 차가 흔들렸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홍매는 차를 들고 안채로 향했습니다. 복도를 걷는 발걸음이 평소보다 무거웠습니다. 문 앞에 섰을 때 숨을 한 번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마님, 차를 가져왔습니다. 목소리는 생각보다 차분했습니다. 들어오너라. 마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홍매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윤씨 마님은 병풍 앞에 앉아 계셨습니다. 촛불이 흔들리며 마님의 그림자를 벽에 드리웠습니다. 홍매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차를 상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려 찻잔이 살짝 흔들렸습니다. 마님이 차를 보더니 고개를 들어 홍매를 바라봤습니다. 내 손이 왜 그리 떠느냐? 홍매는 화들짝 놀라 손을 뒤로 감췄습니다. 아, 아닙니다. 그저 날씨가 추워서. 마님은 잠시 홍매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무언가를 꿰뚫어 보는 듯했습니다. 홍매는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렀습니다. 하지만 마님은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찻잔을 들어 올렸습니다. 홍매의 심장이 미칠 듯이 뛰었습니다. 마님이 차를 입가에 가져갔습니다. 한 모금, 두 모금. 차를 마셨습니다. 홍매는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마님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오늘 차는 맛이 좀 다르구나. 홍매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새로 구한 인삼이 달라서 그런가 봅니다. 마님은 대답 대신 다시 차를 마셨습니다. 한 잔을 다 비웠습니다. 홍매는 물러가려고 몸을 돌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뒤에서 찻잔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홍매가 돌아보니 마님이 가슴을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마님, 홍매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진심에서 나온 외침은 아니었습니다. 마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에서 피가 흘러나왔습니다. 마님이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홍매는 그 자리에 서서 지켜보았습니다. 마음 한구석에서 이상한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후회였을까요? 아니면 안도였을까요? 알 수 없었습니다. 마님이 바닥에 쓰러진 채 손을 뻗었습니다. 홍매의 치맛자락을 잡았습니다. 홍매는 그제야 정신이 들어 마님 곁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마님.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마님의 숨소리가 거칠어졌습니다. 피가 입가에 고였습니다.
그때 마님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가늘고 떨렸지만 분명히 들렸습니다. 내 아들도 내 뱃속에서 나왔다는 걸 알면서 그랬느냐? 홍매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요? 무슨 말씀이십니까? 하지만 마님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고개가 옆으로 떨어졌습니다. 마님. 홍매가 마님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윤씨 마님은 그렇게 숨을 거두었습니다. 방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김진사가 뛰어들어왔습니다. 뒤이어 종들이 몰려왔습니다. 무슨 일이냐? 진사가 소리쳤습니다. 홍매는 마님의 시신 곁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에는 아직 마님의 체온이 남아 있었습니다. 나으리, 마님께서. 홍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사가 마님에게 달려가 몸을 흔들었습니다. 부인, 부인. 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종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 계집년이 마님을 죽였어. 차에 독을 탔을 게 분명해.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홍매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저는... 하지만 그 순간 마님의 마지막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내 아들도 내 뱃속에서 나왔다는 걸. 도대체 무슨 뜻이었습니까? 진사가 홍매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네가 무슨 짓을 한 거냐? 홍매는 숨이 막혔습니다. 나으리,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진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15년을 함께한 아내를 잃은 슬픔이었을까요? 아니면 배신감이었을까요? 당장 관아에 넘기겠다. 진사가 소리쳤습니다. 그때 늙은 종이 무언가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나으리, 이것 좀 보십시오. 마님의 방에서 찾았습니다. 그것은 낡은 상자였습니다.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진사가 상자를 받아들었습니다. 이게 뭐냐? 종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마님께서 평소 아무도 열어보지 말라 하셨던 것입니다. 진사는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편지 몇 통과 오래된 비녀 하나가 들어있었습니다. 진사가 편지를 꺼내 펼쳤습니다.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게 대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홍매도, 종들도 모두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진사가 편지를 떨어뜨렸습니다. 종이가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여러분, 그 편지에는 무엇이 적혀 있었을까요? 진사는 비틀거리며 벽에 기댔습니다. 그럴 리가 없어. 그럴 리가.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늙은 종이 편지를 주워 읽기 시작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나 윤씨는 본처의 딸이 아니다. 선친의 첩이 낳은 자식이로돼 본처에게 호적을 빼앗겨 딸로 기록되었다.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말이 없었습니다. 종이 계속 읽었습니다. 나는 어미를 잃었다. 나를 낳아준 어미는 평생 천대받다 죽었다. 나는 어미의 고통을 안다. 그러기에 글씨가 흐릿해져 있었습니다. 눈물 자국이었습니다. 홍매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마님께서도 첩의 자식이었다는 말입니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몰랐다. 부인이 한 번도 말하지 않았다. 그의 목소리는 울음 같았습니다. 그렇다면 마님의 마지막 말은 무슨 뜻이었습니까? 늙은 종이 다른 편지를 펼쳤습니다. 이건 유서 같습니다. 모두가 그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종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홍매의 아들을 빼앗은 것은 그 아이를 지키기 위함이었다. 홍매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지키기 위해서라니 무슨 말입니까? 편지는 계속되었습니다. 이 집안은 첩의 자식을 인정하지 않는다. 첩의 자식은 평생 천대받으며 산다. 나는 그 아이가 나처럼 살기를 원치 않았다. 그러기에 내 아들로 만들었다.
홍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럼 마님은 진사가 편지를 빼앗아 읽었습니다. 마지막 구절이 있었습니다. 홍매는 나를 미워할 것이다. 하지만 나는 그 아이를 사랑했다. 내 친어미가 나를 사랑했듯이.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그 아이에게. 글이 거기서 끊겨 있었습니다. 뒷부분이 찢어져 나간 것 같았습니다. 홍매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마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온몸이 후들후들 떨렸습니다. 그때 밖에서 아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마마. 5살 난 아들이 뛰어들어왔습니다. 아이가 마님의 시신을 보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마마, 깨어나세요. 홍매는 아들을 보았습니다. 자신이 낳았지만 남의 자식처럼 대해야 했던 그 아이를. 마님이 자신의 아들로 키운 그 아이를. 이제 모든 것이 뒤섞여 버렸습니다. 진실은 무엇이었습니까? 마님은 정말 아이를 지키려 했던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었습니까? 그리고 편지의 뒷부분에는 무엇이 적혀 있었습니까? 늙은 종이 떨리는 손으로 다른 문서를 꺼냈습니다. 나으리, 이것도 있습니다. 유서입니다. 진사가 받아들었습니다. 촛불을 가까이 대고 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럴 수가.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홍매는 바닥에 주저앉은 채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나으리. 진사가 유서를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부인이 모든 재산을 아이에게 남긴다고 적었어. 홍매의 심장이 멎는 듯했습니다. 도련님께요? 그건 당연한 일 아닙니까? 하지만 진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여기 이 부분을 보시오. 그가 유서의 한 구절을 손가락으로 짚었습니다. 내 모든 재산을 홍매의 아들에게 남긴다. 홍매의 아들이라고 적혀 있어.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종들이 숨을 죽이고 서 있었습니다. 홍매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홍매의 아들이라고요? 본처의 아들이 아니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사가 유서를 계속 읽었습니다. 나는 이 아이를 내 아들로 호적에 올렸으나 진실을 숨길 수는 없다. 이 아이는 홍매가 낳은 자식이다. 그리고 나는 이 아이에게 이 집안의 모든 것을 물려주고자 한다. 여러분, 이게 대체 무슨 뜻이었을까요? 마님은 왜 이런 유서를 남긴 것일까요? 진사가 계속 읽었습니다. 홍매는 나를 미워할 것이다. 아이를 빼앗았다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나는 이 아이를 지키고 싶었다. 첩의 자식으로 천대받지 않게 정당한 주인으로 자라게 하고 싶었다. 진사의 목소리가 잠시 멈췄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홍매는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그럼 마님께서는 정말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진사가 유서의 마지막 부분을 읽었습니다. 나 또한 첩의 자식이었다. 어미를 빼앗기고 본처의 딸로 살아야 했다. 친어미는 평생 나를 남의 자식처럼 대해야 했고 그 고통 속에서 죽어갔다. 나는 그 아픔을 안다. 그러기에 홍매의 아들만은 그렇게 살지 않기를 바랐다. 종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마님께서 첩의 자식이셨다니. 그럼 도련님을 빼앗은 게 아니라 지키려 하신 거였단 말인가.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홍매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아니에요. 내가 무슨 짓을 한 겁니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진사가 유서를 계속 읽었습니다. 이 아이가 자라거든 진실을 알려주시오. 내 어미가 널 사랑했다고, 내가 너를 지키려 했다고. 그리고 마지막 문장이 남아 있었습니다. 진사의 목소리가 더욱 떨렸습니다. 모든 토지와 가옥, 그리고 이 집안의 가업을 홍매의 아들에게 물려준다.
이 아이가 이 집안의 정당한 주인임을 밝힌다. 유서 끝에는 윤 씨의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날짜는 보름 전이었습니다. 마님이 죽기 보름 전에 쓴 유서였습니다. 홍매는 바닥을 짚고 일어서려 했으나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마님께서 목소리가 울음으로 변했습니다. 진사가 유서를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부인은 내 아들을 지키려 했어. 첩의 자식이라는 멍에를 벗겨주려 했어. 그런데 네가 부인을.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늙은 종이 또 다른 종이를 꺼냈습니다. 나으리, 이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토지 문서였습니다. 진사가 펼쳐보았습니다. 부인 명의로 된 토지가 23마지기나 되었습니다. 모두 혼수로 가져온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에 도련님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부인이 이미 명의를 바꿔놓은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마님의 마음을 짐작하시겠습니까? 그녀는 진작부터 계획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홍매의 아들에게 이 집안을 물려주는 것을. 첩의 자식으로 천대받지 않게 떳떳한 주인으로 살게 하는 것을. 자신이 겪었던 아픔을 그 아이만은 겪지 않게 하려 했던 것입니다. 홍매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마님의 차가운 시선이, 냉정한 말투가 모든 것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마님은 미워서가 아니라 지키려고 그랬던 것입니다. 아이를 빼앗은 게 아니라 아이의 미래를 지켜주려 했던 것입니다. 홍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제가 무슨 짓을 한 겁니까? 홍매는 마님의 시신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마님, 목소리가 울음으로 변했습니다. 제가 몰랐습니다.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고 흐느꼈습니다. 진사도, 종들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촛불만이 흔들리며 방안을 비췄습니다. 홍매의 머릿속에 지난 3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마님이 아이를 빼앗던 날, 그 차갑고 단호한 목소리. 이제부터 이 아이는 내 아들이다. 그때 홍매는 마님을 원망했습니다. 미워했습니다. 하지만 이제야 알았습니다. 그건 미움이 아니었다는 것을. 마님은 아이를 지키려 했던 것입니다. 본처의 아들로 만들어 떳떳하게 가문을 이을 수 있게 하려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란 참으로 알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겉으로 보이는 것과 속마음이 이렇게도 다를 수 있다니. 홍매는 마님의 냉대를 미움으로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그 냉대 뒤에는 아픔이 있었습니다. 자신도 첩의 자식으로 태어나 친어미를 빼앗기고 살았던 그 아픔이. 마님은 같은 아픔을 홍매의 아들에게 물려주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홍매가 마님의 차가운 손을 잡았습니다. 마님, 저를 용서하십시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마님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아이를 빼앗았다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마님께서는 아이를 지키려 하셨던 거였군요.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마님의 손 위에, 유서 위에 눈물이 번졌습니다. 진사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차마 홍매를 바라볼 수 없었습니다. 부인이 그토록 아끼던 아이를, 부인을 죽인 것은 바로 그 아이의 어미였습니다. 이 얼마나 비극입니까? 진사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부인, 당신은 끝까지 혼자 짊어지려 했어. 그 무거운 짐을. 홍매는 유서를 집어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한자 한자 읽었습니다. 홍매의 아들에게 내 모든 것을 물려준다. 글자가 눈물에 번져 흐릿해졌습니다. 마님께서는 처음부터 끝까지 아이만을 생각하셨구나. 나는 무엇을 했단 말인가. 홍매의 목소리가 비명처럼 터져나왔습니다. 제가 죽였습니다. 절 죽여주십시오. 종들이 술렁였습니다. 홍매가 자백을 한 것입니다. 진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네가 정말 독을 탔단 말이냐? 홍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품속에서 작은 병을 꺼냈습니다. 이것을 차에 탔습니다. 손에서 병이 떨어졌습니다. 바닥에서 병이 굴러갔습니다. 진사가 그 병을 집어들었습니다. 냄새를 맡아보았습니다. 얼굴이 굳었습니다. 이건 맹독이 아니냐. 홍매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장터에서 약장수에게 샀습니다. 사람을 병들게 하는 약이라 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마님께서 저를 미워해서가 아니라는 걸. 그때 밖에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마마, 어머마마. 5살 난 아이가 방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유모가 뒤쫓아왔지만 아이를 막지 못했습니다. 아이가 마님의 시신 곁으로 달려갔습니다. 어머마마, 깨어나세요. 작은 손으로 마님의 옷깃을 잡아당겼습니다. 홍매는 아들을 보았습니다. 자신이 낳았지만 어미라 부를 수 없었던 그 아이를, 마님이 목숨처럼 아꼈던 그 아이를, 이제 그 아이는 어미도 어머마마도 모두 잃은 것입니다. 홍매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아이가 홍매를 돌아보았습니다. 유모, 어머마마가 왜 안 깨어나요? 눈물 가득한 얼굴로 물었습니다. 홍매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어찌 대답하겠습니까? 내 어미가 내 어머마마를 죽였다고? 입술이 떨렸습니다. 도련님,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이가 다시 마님에게 매달렸습니다. 어머마마, 제발요. 작은 목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진사가 홍매를 보았습니다.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내 죄는 용서받을 수 없다. 당장 관아에 넘기겠다. 홍매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나으리, 저를 벌해 주십시오. 하지만 한 가지만 부탁드립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이만은 지켜주십시오. 마님께서 원하신 대로 이 아이가 이 집안의 주인이 되게 해주십시오. 진사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돌렸습니다. 밖에서 관아포 졸들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신고를 한 모양이었습니다. 홍매는 마지막으로 아들을 보았습니다. 아이는 여전히 마님의 시신을 붙들고 울고 있었습니다. 홍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안하구나, 내 아들아. 어미가 너에게 큰 죄를 지었구나. 포졸들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죄인이 누구냐? 우렁찬 목소리가 울렸습니다. 홍매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저입니다. 제가 마님을 독살했습니다. 포졸이 홍매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차가운 쇠사슬이 손목을 감쌌습니다. 홍매는 끌려가면서도 고개를 돌려 아들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밖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잠깐 기다리시오. 모두가 그쪽을 돌아보았는데 홍매는 관아의 차가운 돌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쇠사슬이 손목을 파고들었지만 아픔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가슴 속의 아픔이 더 컸습니다. 관장이 놓인 책상을 내려쳤습니다. 죄인 홍매, 본처 윤씨를 독살한 죄를 어찌 변명하겠느냐. 우렁찬 목소리가 관아를 울렸습니다. 홍매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변명할 것이 없었습니다. 제가 죽였습니다. 저를 벌해 주십시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여러분, 관아에는 사람들이 가득 모여 있었습니다. 기생 출신 첩이 본처를 독살했다는 소문이 온 동네에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역시 천안 계집은 믿을 게 못 돼. 아이를 빼앗겼다고 본처를 죽이다니. 목소리들이 홍매의 귀를 찔렀습니다. 홍매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뭐라 말하겠습니까? 모든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관장이 유서를 펼쳐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유서를 보니 윤씨 마님이 내 아들에게 모든 재산을 물려준다 하였다.
이것은 어찌 된 일이냐? 홍매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마님께서는 아이를 지키려 하셨습니다. 첩의 자식으로 천대받지 않게 본처의 아들로 키우셨습니다. 목소리가 울음으로 변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마음을 몰랐습니다. 마님께서 아이를 빼앗았다고만 생각했습니다. 관아가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홍매가 계속 말했습니다. 마님께서도 첩의 자식이셨습니다. 친어미를 빼앗기고 본처의 딸로 살아야 했습니다. 그 아픔을 아셨기에 제 아들만은 그렇게 살지 않기를 바라셨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마음을 알지 못하고 마님을 죽였습니다. 원망이 저를 눈멀게 했습니다. 관장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마음은 이해하나 죄는 죄다. 사람을 죽인 것은 용서받을 수 없다. 홍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른, 저를 벌해 주십시오. 하지만 한 가지만 애원합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아들만은 살려주십시오. 마님께서 원하신 대로 그 아이가 이 집안의 주인이 되게 해주십시오. 저는 어미 자격이 없습니다. 하지만 아이만은 죄가 없습니다. 그때 김진사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관장, 한 말씀 올리겠습니다. 관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사가 입을 열었습니다. 홍매의 죄는 용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아무 죄가 없습니다. 부인의 유언대로 아이에게 가문을 물려주고자 합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것이 부인이 마지막까지 원했던 일입니다. 관장이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좋다. 아이는 김진사 댁의 적자로 인정한다. 하지만 홍매는 독살죄로 사형에 처한다. 홍매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만 살려주신다면 저는 기꺼이 죽겠습니다. 관아 밖에서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유모. 5살 난 아이가 뛰어들어오려 했지만 포졸이 막았습니다. 도련님, 안 됩니다. 홍매는 그 목소리를 듣고 눈을 감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들의 얼굴을 보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어미의 얼굴을 기억하지 않는 것이 아이에게는 더 나을 것입니다. 석 달 뒤 형이 집행되었습니다. 형장에는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홍매는 마지막까지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한 가지만 빌었습니다. 마님, 저를 용서하소서. 그리고 제 아들을 지켜주소서. 형이 집행되는 순간까지 그녀의 입에서는 그 말만 나왔습니다. 사람들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참아 볼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 후 아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이는 김진사 댁의 도련님으로 자랐습니다. 10살이 되던 해, 진사가 아이를 불러 모든 진실을 말해주었습니다. 내 어미는 홍매였다. 그리고 윤씨 마님은 너를 지키려 목숨을 바쳤다. 아이는 그 말을 듣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 아이는 달라졌습니다. 아이는 글을 배우고 무예를 익혔습니다. 20살이 되어 과거에 급제했습니다. 벼슬길에 올랐지만 권력을 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백성들을 돌보는데 힘썼습니다. 가난한 이들에게 곡식을 나눠주고 억울한 이들의 송사를 들어주었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도련님은 왜 이리 선행을 베푸십니까? 그는 대답했습니다. 두 어미의 은혜를 갚기 위함이요. 세월이 흘러 그는 늙었습니다. 죽기 전 그는 2개의 위패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는 윤씨 마님의 것, 또 하나는 홍매의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말렸습니다. 죄인의 위패를 모시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는 고집했습니다. 2분 모두 내 어미시다. 한 분은 나를 낳아주셨고 한 분은 나를 지켜주셨다. 위패는 사당 깊숙한 곳에 나란히 모셔졌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그렇게 전해 내려왔습니다.
원망이 진실을 가렸을 때 돌이킬 수 없는 비극이 찾아온다는 것을. 홍매는 마님을 미워했지만 마님은 아이를 사랑했습니다. 서로의 마음을 알았더라면 어땠을까요? 하지만 세상 일이란 그렇습니다. 알고 나면 이미 늦은 것이. 옛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함부로 짐작하지 말라. 겉으로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니. 그 말이 참으로 맞는 말 아니겠습니까?